한국어 시작은 해랑한국어 금해랑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카셀에 왔습니다. 유럽 최대 산상공원 분수쇼를 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빌헬름 수웨의 궁전에 딸린 운시를 보러 왔습니다. 산상공원 외부 관람은 무료이고요. 궁전 내부 그리고 사자성 내부 헤라클레스 동상이 있는 건물 내부 입장을 모두 포함한 티켓이 6유로입니다. 궁전 내부는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루벤스와 람브란트 컬렉션,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화가들 작품을 볼 수 있고요. 이 궁전 내부에서 카셀 시내와 산상공원 외부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산상공원 영상을 보여주는데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은 헤라클레스 동상에서 넵튠 동굴까지만 계단이 이어져 있는데 영상에서는 궁전까지 계단과 웅장한 건축물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또 그림에 있는 산상공원도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위키피디아 독일판을 찾아봐도 영상과 그림에 나오는 시설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독일 친구 말로는 영상과 그림은 설계안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궁전이 있던 자리는 원래 수도원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과정에서 해체되었습니다. 그 후 귀족들의 사냥, 우두막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헤라클레스 동상과 폭포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19세기까지 150년가량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넵튠 동굴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구조물도 없고요. 분수가 위로 솟구쳐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 계단이 있고 계단에서 계단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분수쇼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상공원은 원래 프랑스 양식의 바로크 정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영국식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저성으로 불리는 르벤부르크, 로마 수도교와 같은 인공유적, 분수, 연못, 다리, 폭포 등이 계속 건설되었습니다. 산상공원은 바로크 낭만주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19세기 초에 카셀은 프랑스 속국 베스트팔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동생 보나파르트가 빌헬름 수웨의 궁전에서 잠시 지냈습니다. 카셀은 1866년에 프로이센 왕국에 합병되었습니다. 1870년에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영국으로 망명하기 전에 포로로 머물기도 했습니다. 카셀에서 학교를 다녔던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이 궁전을 여름 별궁으로 선택하면서 이곳은 향후 20년 동안 유럽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궁전은 2차 대전 때 연합군 폭격을 받았습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미술관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람브란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는 서독 총리와 동독 총리가 협상을 위해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분수쇼는 5월부터 10월 초까지 수요일과 일요일 2시 반에 시작해서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됩니다. 이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카셀로 왔습니다. 궁전 내부 관람을 하고요. 사자성을 보고 헤라클레스 동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전망을 본 후에 분수쇼를 보았습니다. 분수쇼 영상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헤라클레스 동상 건물 좌우로 이런 시설물도 없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원형도 없습니다. 그림도 지금과는 다르지요.
궁전 내부에서 본 전망과 전시물 등입니다. 고대 로마 유물부터 근대 화가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이 있습니다. 사자성입니다. 18세기 말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성입니다. 내부는 호화로운 거주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가구, 그림,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고 입장권이 있어야 내부 관람이 가능합니다. 독일어 가이드만 제공되는 곳으로 보입니다. 산상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이곳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폭포를 거쳐 헤라클레스 동상이 있는 건물까지 왔습니다. 헤라클레스 동상 꼭대기에서 본 전망입니다. 2시 반부터 분수쇼가 시작되고요.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이시지요? 지금부터 분수쇼를 보시겠습니다. 물을 따라 관람객들도 아래로 이동합니다. 넵튠 동굴 앞에서 많은 시민이 물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넵튠 동굴에서 분수쇼를 보고 나면 슈타인회퍼 인공폭포로 이동합니다. 천천히 이동해도 한참 기다려야 인공폭포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인공폭포에서 흐르는 물은 토이펠교, 로마 수도교, 궁전 앞 연못까지 쭉 이어져 흘러가게 됩니다. 인공폭포 분수쇼를 보고 나면 악마의 다리라는 뜻의 토이펠교로 이동합니다. 계곡으로 물이 흘러오는 장면을
투이펠교에서 보았습니다. 투이펠교 다리 아래에서 본 장면입니다. 투이펠교에서 수도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마 수도교처럼 생겼지만 19세기에 조성한 근대 건축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도교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가장 웅장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도교를 통과한 물은 궁전 앞 연못으로 모이게 됩니다. 연못에 이르면 50m 가량의 분수가 솟구치면서 분수쇼는 끝이 납니다. 카셀의 랜드마크는 상상공원이지만 카셀은 5년마다 열리는 현대미술 전시회 도큐멘타 그림형제 박물관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독일 40개 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카셀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이런 다채로운 행사가 있는 것도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독일 여행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독일의 저력을 소도시에서 느낍니다. 인구 20만 혹은 10만 정도의 소도시들도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골 소도시도 쌩쌩하게 잘 굴러가고 소도시 주민들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소도시 대부분이 과거에 공국, 왕국 등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풍부합니다. 카셀 또한 처음 알게 된 도시인데 유럽 최대의 산상공원이 있고 유럽 정치사의 중요한 일이 행해지던 무대였습니다.